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양자 방문, 그리고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에 관해 설명드린 후에 이번 순방의 의의와 기대 성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세안 정상회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치를 예정입니다. 9월 5일 저녁 자카르타에 도착한 직후에 윤 대통령 내외는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9월 6일 오전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아세안 플러스 3, 즉 아세안과 한일중 간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한국은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 플러스 3에서 한일중을 대표하는 조정국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참석 후에는 아세안 청년들의 AI, 인공지능, 데이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 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행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측이 주최하는 갈라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7일 오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즉 EAS에 참석합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18개국 정상들이 영내외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영내 현안 그리고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국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호할지 그리고 한국이 무엇을 기여할지에 대해서 말씀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및 쿡 제도 등과의 양자 회담이 확정되었고 여타 아세안 회원국과 파트너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도 추가적으로 조율 중입니다. 다음으로 한 인도네시아 양자회의 말씀입니다. 이번 자카르타 방문 계기에 윤 대통령 내외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양자 방문하는 것입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종료 다음 날인 9월 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양국 대통령은 주요 협력 문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한 인도네시아 공동 언론 발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G20 정상회의 관련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9월 8일 오후 인도로 이동, 뉴델리에 도착한 직후 동포 간담회를 갖습니다. 9월 9일 오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 세션인 하나의 지구 원 어스 세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전환 문제를 논의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것입니다.
9월 9일 오후 윤 대통령은 하나의 가족, 원 패밀리를 주제로 하는 세션 2에 참석하고 당일 저녁에는 인도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9월 10일 오전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함께 간디 추모공원, 헌화와 식수 등의 부대 행사를 갖고 하나의 미래, 원 퓨처를 주제로 하는 세션 3에 참석해 규범 기반 국제 질서 수호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계획을 설명할 것입니다. 9월 10일 오후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인도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개별 양자 회담을 가지면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일부 회담은 G20 정상회의 폐회 이후에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순방의 의의 그리고 기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순방의 목표이자 기대 성과는 첫째,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본격 추진, 둘째, 글로벌 책임 외교 구현, 셋째, 부산 엑스포 총력전 전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한 아세안 연대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과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핵심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말에는 인태 전략의 전체 내용을,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구체 이행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우리의 대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 해양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혁신 분야 협력 사업 발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인도네시아 양자 방문은 올해 한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방문으로 작년 7월 이루어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우리 인태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이행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안보 분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책임 외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발리 G20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올해도 G20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게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G20은 그간 기후변화, 무역, 개발, 디지털과 같은 광범위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3개 세션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도전 과제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강조할 것입니다. 기후 취약국 지원 확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 제안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하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국제사회가 과거의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보완하고 현재에도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은 잘 지켜나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규범을 새롭게 수립해야 함을 강조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 글로벌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뉴델리 G20 정상회의 참석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G7, 브릭스 주요국, 믹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인 G20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엑스포 관련입니다. 2030 세계 박람회 투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 뉴델리로 이어지는 이번 순방 계기에 정상외교를 적극 활용한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현재 예정된 별도의 양자 회담 일정은 10여 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만큼 실제 회담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과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던 부산과 아세안 정상들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을 포함한 전 세계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각국이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는 11월 하순 엑스포 유치국 결정식까지 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다보스 포럼 참석을 필두로 방위를 통한 한일 관계의 획기적 개선, UAE, 미국, 베트남 국빈 방문, G7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이나, 폴란드 방문 등의 일정을 숨가쁘게 이어오면서 동맹 외교와 파트너 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의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4월의 미국 국빈 방문과 8월의 캠프 데이빗 한미일 협의체 출범을 통해 한국이 자유와 연대의 중추적 행위자로서 글로벌 협력의 담론과 표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축적한 이러한 외교적 자산을 바탕으로 이제 정부는 남은 하반기에도 주요 다자 무대와 지역 외교의 장에서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해 나가고 이러한 기여가 우리 국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